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려 때 유학자 익제 이재현의 한시를 감상하겠습니다. 이재현의 한시 가운데 세 작품을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산중설야, 산사에 눈 오는 밤. 두 번째는 사리화. 이 사리화의 작품은 형식이 이제 소학부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당시에 내려오던 민요를 한시 형식으로 적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하연, 마하연 이 절 이름인데요. 금강산에 있는 절 이름입니다. 마하연의 뜻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제 이재현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의 문신이고 유학자이면서 시인이기도 합니다. 백이정과 건부에게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1301년에 과거에 급제하였고요. 1314년에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로 들어가서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충선왕은 충렬왕의 아들인데, 충렬왕이 고려 25대 임금이죠. 고려 25대 임금인데, 충렬왕의 왕비는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의 딸입니다. 제국대장 공주라고 불립니다. 그 고려 왕과 원나라 공주 사이에 태어난 임금이 바로 충선왕이죠. 그래서 아마 그 원나라에서, 원나라 베이징이죠. 베이징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외갓집을 더 좋아한 거죠. 고려보다는 외갓집에서 살기를 더, 그 주변에서 살기를 더 좋아한 사람이 바로 충선왕입니다. 왕위에 있으면서도 베이징에서 고려를 임금의 역할을 할 정도로 원나라를 좋아했던 임금이 바로 충선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충선왕이 이제 베이징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보좌관으로 이재현이 따라간 거죠. 이재현이 따라가서 거기서 충선왕이 또 문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재현도 이제 원나라의 그 문인들을 많이 당시에 많이 사귀기도 한 거죠. 1356년에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릅니다. 문화시중은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총리,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입니다. 1367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상당히 그 장수했습니다. 첫 번째 시 산중설야입니다. 산사에 눈 오는 밤. 이 시의 형식은 칠언절구이고요. 운자는 암, 종, 송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눈 오는 밤 산사의 정경. 시를 보겠습니다. 지피생환 불등암, 사미일야 불명종. 종이 이불에 한기 돌고 불등은 어두운데 어린 중은 밤새도록 종도 치지 않는다. 응진숙객 계문조, 요간 암전 서랍송. 새벽부터 일찍 문 연다 성내겠지만 암자 앞 눈 쌓인 소나무를 봐야겠네. 시를 한 줄 한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생한 불등함. 한자 뜻은 종이지, 이불피, 날생, 찰한, 부처불 등등 어두울 암. 해석은 종이 이불에 한기 돌고 불등은 어두운데, 종이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옛날에 등나무 껍데기 같은 걸로 만든 그 이불이 진짜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종이 이불이라고 그랬고요. 불등은 이제 절에 있는 등을
가리키죠. 사미 일야 불명종. 한자 뜻은 모래사, 미륵미, 한일, 밤야, 안일불, 울명, 세북종. 해석은 어린 중은 밤새도록 종도 치지 않는다. 사미라고 하는 것은 어린 성녀를 말하고요. 일야는 밤새도록. 그 다음에 종을 어린 성녀들이 이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밤에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을 안 치고 그냥 잔다는 거죠. 응진숙객 계문조. 한자 뜻은 응할 응, 성낼 진, 잘숙, 손객, 열개, 문문, 이를 조. 해석은 새벽부터 일찍 문 연다 성내겠지만, 여기 응자는 아마도라고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요간 암전 설압송. 한자 뜻은 원할요, 볼간, 암자암, 앞전, 눈설, 누를 앞, 소나무송. 해석은 암자 앞, 눈 쌓인 소나무를 봐야겠네. 요는 뭐뭐 하고 싶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피생환 불등함. 사미일야 불명종. 종이 이불에 한기 돌고 불등은 어두운데 어린 중은 밤새도록 종도 치지 않는다. 응진숙객 계문조. 요간암전 설압송. 새벽부터 일찍 문 연다 성내겠지만 암자 앞 눈 쌓인 소나무를 봐야겠네. 다음 작품은 사리화입니다. 시 형식은 7원절구이고요. 운자는 비지위입니다. 주제는 권력자들의 농민 수탈에 대한 비판과 고발. 이 한시는 당시에 내려오는 그 민요를 한시로 이제 옮긴 거라 그랬죠. 그것을 이제 소학부라고 합니다. 사리화 한자 뜻을 보겠습니다. 모래사, 마을리, 꽃하. 이 사리화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민요를 이제 한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이렇게 한자로 옮겨놨는지 이게 이제 불명한 거죠. 이제 구태여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게 이제 사리하는 농민들이 목이 쉬고 근심 걱정하여 얻는 꽃, 다시 말해서 곡식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 사자, 모래 사자 여기에 목이 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을인데 여기에 또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 뜻을 합쳐 가지고 농민들이 목이 쉬고 근심 걱정하여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곡식을 얻는다, 그런 의미라서 사리화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정확하게 무엇을 이제 사리하라고 이렇게 이재현이 한시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를 보겠습니다. 황작하방 내겁이. 1년 농사 부정지. 참새들은 어디에서 왔다가 날아가는가. 1년 농사 어찌 되든 아랑곳 없네. 환웅 독자 경운요. 모진 전중 화서위. 호랍이 혼자서 논밭을 갈았건만 바가운데 벼와 기장 없어지고 말았네. 황작 하방 레겁이. 한자 뜻은 누를 황, 참새작, 언어하, 방이방, 원래 갈거 날비. 해석은 참새들은 어디에서 왔다가 날아가는가. 황작은 참새를 의미합니다. 1년 농사 부정지. 한자 뜻은 한일, 해년, 농사농, 일사, 안일부, 일직증, 알지. 해석은 1년 농사
어찌되든 아랑곳 없네. 여기에 정자는 거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농 독자 경운요. 한자 뜻은 호라비환, 늙은이 옹, 홀로 독, 스스로 자, 박갈경, 김멜운, 마칠요. 해석은 호라비 혼자서 논밭을 갈았건만. 모진전중 화서위. 한자 뜻은 소모할 모, 다할 진, 밭전, 가운데 중, 벼화, 기장서, 할위. 해석은 밭가운데 벼와 기정 없어지고 말았네. 시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작하방 내급이 1년 농사 부정지. 참새들은 어디에서 왔다가 날아가는가. 1년 농사 어찌되든 아랑곳 없네. 화농 독자 경운요. 모진전중 하서위. 호라비 혼자서 논밭을 갈았건만. 밭가운데 벼와 기장 없어지고 말았네. 다음 시는 마하연입니다. 마하연은 금강산에 있는 절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마하연은 대승불교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하연의 그 한자 뜻은 문지를 마, 꾸짖을하, 넓을 연입니다. 이 시 전체의 시 형식은 오원절구이고요. 주제는 산중의 적막한 풍경 혹은 산사의 적막한 풍경입니다. 시를 보겠습니다. 산중 일정오, 초로 악망구. 산중의 해는 정오인데 이슬의 집신이 흠뻑 젖었네. 고사무거승, 백운만정호. 옛절에는 스님도 살지 않는데 흰 구름만 뜰하게 가득하구나. 시를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산중 일정오. 한자 뜻은 매산 가운데 중 해일, 한가운데 정, 낮오. 산중의 해는 정오인데 초로 악망구. 한자 뜻은 풀초, 이슬로 젖을 악, 억새망, 신구. 해석은 이슬에 집신이 흠뻑 젖었네. 고사 무거승. 한자 뜻은 옛고, 절사, 없을무, 살거, 중승. 해석은 옛절에는 스님도 살지 않는데. 백운 만정호. 한자 뜻은 흰백, 구름운, 찰만, 뜰정, 지포. 흰 구름만 뜰하게 가득하구나. 시 전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산중 일정오, 초로 악망구. 산중의 해는 정오인데 이슬의 집신이 흠뻑 젖었네. 고사무거승, 백운만정호. 옛절에는 스님도 살지 않는데 흰 구름만 뜰하게 가득하구나.